안녕하세요. 경량항공안전교육 진행을 맡은 조진성입니다. 우리나라의 레저 문화가 점차 다양해지면서 항공 레저용 경량항공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점점 늘고 있는데요. 하지만 그에 따라 경량항공기 사고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마련을 해봤습니다. 경량항공기를 안전하고 즐겁게 이용하려면 어떤 점에 유의해야 하는지, 그리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금부터 하나하나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를 맡아주실 교관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안철민 교관님입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기소개를 좀 잠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시웨스트 항공 대표 안철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가 이 경량항공기를 이용하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사항은 뭐가 있을까요? 항공기는 자동차와 달리 어느 목적지를 가할 때 반드시 비행계획 승인과 비행계획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네. 이 비행계획서와 비행계획 승인서, 상당히 듣기만 하면 헷갈리는데요. 이 두 가지가 어떤 차이가 있나요? 예, 기본적으로 이제 일반 항공에서는 비행계획 승인서는 없습니다. 비행계획서만 내고 이제 비행을 하게 되는데, 네. 경량항공기 같은 경우는 안전관리를 위해서 비행계획 승인을 받습니다. 그래서 비행계획 승인은 기본적으로 3일 전에, 비행하기 3일 전에 비행 목적이랄지 경로랄지 동성자 이런 사항들을 통해서 비행계획을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비행계획을 승인을 받은 다음에 실제 비행을 할 때 비행계획서를 냅니다. 비행계획서를 내는 이유는 비행 중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수색 구조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죠. 네. 그럼 이 비행계획 승인서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알아볼까요? 네, 비행계획 승인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그렇다면 이 비행계획 승인서를 작성하는 데 있어서 유의해야 할 점 뭐가 있을까요? 예, 비행계획서를 승인을 받는 처리 기간이 3일입니다. 그래서 비행을 하기 위해서 비행 계획을 할 때 최소한 3일 전에 그런 계획 승인을 받을 계획을 하셔야 됩니다. 네, 그렇군요. 네, 비행 계획서는 또 어떤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나요? 예, 비행 계획서는 출발지, 도착지, 그다음에 비행 고도와 속도, 그리고 어떤 목적으로 비행을 하는지, 그리고 비행 경로 이런 여러 가지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 비행 계획서를 작성할 때 동시에 유의해야 하는 점이 있다면 어떤 점들이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비행 계획서를 제출은 실제 비행 1시간 전에 제출합니다. 그래서 실제 비행을 하겠다는 계획이잖아요. 네. 그러기 위해서 이제 실제 항공 출발지와 도착지, 그다음에 항로상의 기상을 철저히 파악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그에 따른 노탐 사항을 파악하는 겁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 실제 이용자들이 비행 계획서를 제출하려면 어떤 방법으로 제출을 해야 될까요? 비행 계획서 제출 방법에는 전화로 하는 방법과 그다음 팩스 전송이 있고요. 그다음에 유비카이스라고 하는 인터넷에 있는 정보통신망이죠. 그 정보통신망을 이용해서 제출할 수가 있습니다. 아, 유비카이스라는 곳이 있군요. 그럼 이 유비카이스 어떤 곳인지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예, 유비카이스는 국토해양부에서 국제민간항공기구에서 공고하는 항공정보 업무를 제공하기 위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전파하는 시스템입니다. 자, 그럼 같이 한번 볼까요? 유비카이스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가입을 하셔야 되고요. 가입할 때는 본인의 직접 고정 IP를 이용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입된 고정 IP가 아닌 다른 곳에서 아이디를 통해서 들어가게 되면 접근이 불가능하다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유비카이스에 이제 로그인을 하고요. 그리고 플라이 플랜을 FPL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플라이 플랜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기서 기본적으로 조종사가 기입해야 되는 곳은 7번 항목부터입니다. 그래서 플라이 아이덴티티는 만약에 제 비행기의 등록 기호가 호텔리마 찰리 110다. 그러면 여기에 호텔리마 110를 기입을 하시면 됩니다. 밑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은 비행은 어떠한 방식으로 할 것이냐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비행 방식이 우리는 시계비행으로만 하죠. 경량항공기는 시계비행만 허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B라고 되어 있죠. 시계비행을 지정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플라이 타입 있죠. 플라이 타입은 정기 운송을 하는 항공이냐, 아니면 항공기 사용 사업을 하는 항공이냐, 부정기 항공을 하는 항공이냐, 아니면 일반 항공이냐 하는 거죠. 우리는 일반 항공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행의 목적이 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훈련 비행을 하는지, 아니면 항공기 점검을 하는 건지, 이러한 것들을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웨이크 터블런스 카테고리인데요. 여기서는 우리 경량 항공기는 라이트급입니다. 그래서 라이트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목적 다음에 항공기 대수가 몇 대냐? 만약 두 대가 간다면 2를 쓰시면 되고요. 한 대일 경우에 1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항공기 타입이 뭐냐 하는 겁니다. 항공기 타입이라고 하는 것은 만약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비행기가 스포츠스타 하모니입니다. 그러면 스포츠스타 하모니를 기입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장비가 있습니다. 장비라고 하는 것은 항공기에 장착되어 있는 라디오, 그 다음에 항법 장비, 이런 것들이 어떻게, 트랜스판더가 어떤 거냐.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항공법에 표준으로 장착하게 돼 있죠. 그래서 여기는 스탠다드 S를 기입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출발지 공항은 어디냐 하는 거죠. 여기에는 이카오 넘버를 쓰셔야 됩니다. 이카오 기호를 쓰셔야 되는데, 각각의 이제 경량 항공기 비행장들은 이런 이카오 부호가 없죠. 그래서 여기는 ZZZZ를 쓰시고, 그 18번에 보면 other information 있죠. 다른 정보를 넣는데 여기에다가 DEP를 쓰시고요. 그다음에 위도와 경도를 기입을 하시면 됩니다. 좌표를 기입하시면 되죠. 그다음에 이제 출발 때 시간은 언제냐? 자, 이 시간을 기입할 때가 이제 중요한데요. 시간은 UTC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세계 표준시를 쓰는 거죠. 우리가 지금 세계 표준시는 그리니치 천문대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는 9시간 정도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로컬 타임이 만약에 09시다. 그러면 9시간을 빼고 0004시를 적어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시간에서 9시간을 뺀 상태의 UTC 시간을 여기에 기입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15번 항목은 크루징 스피드인데요. 이 스피드는 진대기 속도, 즉 TAS를 기입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티칼 마일로 할 때는 N을 쓰시면 되죠. N 해서 세 자리 수로 쓰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비행 고도죠. 비행 고도는 A라고 하는 앞에 접두사를 쓰고요. 세 자리를 써서 100피트 단위로 나타내면 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비행할 루트를 이제 지정하게 되는데요. 루트는 기본적으로 어디를 경유해서 어디의 목적지까지 가겠는가라고 하는 것을 적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는 루트별로 항로의 이름이 명칭이 있는데 이런 명칭이 없는 경우에는 여기에 마찬가지로 좌표를 쓰시면 됩니다. 그죠? 또 어디를 경유해야 된다 그러면 거기에 arrival을 쓰시고 좌표를 쓰시고 그 다음에 시간을 다시 쓰시고 다시 도착지와 시간을 다시 쓰시면 됩니다. 자, 16번에는 도착 비행장이 어디냐 하는 것을 쓰시면 되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카오 부가 없을 경우에는 ZZZ를 쓰시고 그 다음에 18번 항목에서 arrival이죠. ARR 쓰시고 거기에 좌표를 쓰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total EET가 있는데 이거는 전체 비행 시간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거죠. 그죠? 전체 비행 시간이 어떻게 되느냐. 1시간 30분인가? 아니면 2시간이면 2시간 이렇게 적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대체 공항이죠. 대체 공항에 대한 정보를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19번 항목에는 비상에 관련돼서 UHF, VHF, 그 다음에 ELT, 그 다음에 구명정률을 갖고 있는가 없는가. 그죠? 그것이 극지방에서 이용될 수 있는 장비 또는 사막에서 이용될 수 있는 장비 이런 것들에 대한 선택을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항공기의 색깔, 예, 그리고 조종사의 성명과 전화번호를 기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 기입을 한 다음에는 이것이 유효한가를 체크를 하셔야 되죠. 그래서 유효 밸리데이트죠. 이걸 체크하시게 되면 오류가 생겼을 때는 이런 오류에 대한 내용이 뜨고요. 정상적으로 처리되게 되면 정상적인 처리 사항들이 나오게 됩니다. 네, 유비카이스까지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네, 유비카이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에게 주의사항이나 혹은 뭐 중요한 포인트를 짚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기본적으로 비행 계획서를 제출하고 종료하는 것은 조종사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비행이 종료된 다음에는 30분 이내에 반드시 관할 기관에
통보를 하셔야 됩니다. 네, 그렇군요.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 덧붙이신다면 어떤 말씀을 해주고 싶으십니까? 예, 현재 경량항공기를 이용해서 사진 촬영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국가안전시설이나 기밀시설에 대해서는 국방부의 사전 허락 없이 촬영을 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촬영을 하다가 적발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해서 비행계획 승인서, 비행계획서, 그리고 유비카이스까지 하나하나 차근차근 살펴봤습니다. 비행을 하기 전에 비행계획 승인서, 비행계획서를 꼼꼼하게 챙겨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교관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